대한민국 역사교과서 리뷰 계속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나라 시대의 전개 챕터 3가 되겠습니다. 부여 삼한, 신라 고구려 백제의 전기사, 가야 채씨낭랑국, 음루 동옥저 예, 그리고 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부여에 대해서 건국과 발전 쭉 나오고요. 위치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지리 문제는 좀 더 업데이트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까지 발견한 여러분들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다 합쳐서 통합도 하고 추가로 찾아내고 해서 역사 지리학을 완전하게 셋업해야 될 것으로,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여 494년에 항복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네요. 삼한의 실체, 그래서 삼한 강역의 크기, 한반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만주 남부에도 있었다. 그런 내용이죠. 삼한과 고구려 백제 신라의 관계, 대륙 삼한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역사 지리에 대한 문제죠. 마하는 고구려, 변하는 백제, 진화는 신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최치원 열전에서 나온 동해 밖에 삼국이 있었으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화는 곧 신라입니다 라는 구절도 있죠.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도 그런 말을 전하고 있고요. 삼국유사에는 마하는 고구려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17세기 한백겸 문제입니다. 동국지리지, 마하는 백제, 진화는 신라, 변하는 가야 라면서 삼한을 반도 내에 끌어들이는 것을 계기로 삼한을 한반도 남부로 비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역사 왜곡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성리학자들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 단군 신화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사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용거리가 많습니까? 부인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어진 것을, 단초를 제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역사 인식의 변천 과정을 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흐름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기 9년 백제에게 멸망한 마한인데, 이 부분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연대를 자꾸 늦추려다 보니까 식민사학에서는 마한이 올해까지, 훨씬 더 뒤에까지 존재했던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 조선왕 기준이 내려와서 금마군 그런 부분들 설명이 되어 있고요. 41세 애왕 때 이제 그런 마한을 멸망시킨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한은 서기 9년 백제에게 멸망했다 하는 그 삼국사기 백제 본기와 마한의 왕통이 서기전 194년에 준왕으로 시작해서 서기 9년 백제에게 망했다는 사료가 말해주는 역사가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요, 근래에 나온 전라도 천년사에서는 530년까지 전라도에 존속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일본 사학자들의 주장과
맞는 것이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마한 되살리는 후대 역사학 뭐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죠. 일본서기 신공 49년, 249년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임나 7국 건국했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마한의 존속 연대를 뒤에까지 늘려놨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청주환식 우량 계보에 봐도 마한 9세 202년 만에 나라가 망하니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과 서기 9년에 마한이 망했다는 것이 일치가 됩니다. 다음에 사만의 풍습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고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음주가물을 좋아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전기사, 우리의 그 역사 왜곡의 식민사학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죠. 여기서는 대륙 신라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륙에서 온 진한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진한 이거를 환단고기에서는 진조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나라의 중국 진나라의 진이 아니고 우리의 진한 번한 마한 진조선 마조선 번조선 여기에서 그 진조선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는 진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수나라 수서 신라열전에는 또 독특한 얘기가 있어요. 고구려를 토바라에 격파하니 옥저로 쫓겨갔다. 그 뒤 다시 고구로 돌아왔는데 남은 자들이 마침내 신라를 세웠다. 그 나라의 왕은 본래 백제 사람이었는데 바다로 도망쳐 신라의 왕이 되었다. 납득이 언뜻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륙 신라 이야기가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대륙 신라에서 벌어진 일들이랍니다. 말갈과 충돌한 사건들이요. 가야 백제 외와 충돌하고 신라 전기사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대륙 신라에서 벌어진 일이랍니다. 외와 충돌한 얘기, 신라를 공격한 외의 실체, 그리고 박석김 세성씨 나오고요. 뇌물 이사금 때부터 김씨가 이제 왕위를 하게 됐다. 설득력 더해가는 삼국의 대륙 존재설 해서 대표적으로 박창범 교수의 삼국사기 천문 기록을 좌표로 찍어본 것이죠. 그 보면 다 대륙으로 나와 있고 신라의 경우만 5세기 이전에는 대륙으로 6세기 이후에는 한반도에서 관측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그 삼국의 대륙 존재설의 근거 자료가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점은 기원전 201년 이전에 신라의 일식 16개에 의한 관측자 위치는 양자강 유역이었고 787년 이후 신라에서 기록된 일식 9개의 관측자 위치는 한반도 남쪽이라는 점이다. 신라의 일식 기록이 201년을 마지막으로 787년에 다시 등장할 때까지 무려 580여 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 기록이 엄밀하다는 것을 인정하다면 즉 일식 기록만으로 따진다면 신라는 중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일정 시기에 넘어왔다고 추정할 수도 있게 된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 출처입니다. 백제의 요서 영유설도 있습니다. 다 대륙 백제 얘기입니다. 우적도에서도 대륙 백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각 지명들이 한반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현 중국 반도의 동쪽 지역의 요동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구려는 현재 만주 지역을 포함한 광대한 아시아 동북부를 차지하고 그 아래 지역인 현재 중국 본토의 동부에 백제가 있었고 그 아래 신라가 있었던 것이 된다. 이 오재성 씨 같은 경우는 옛날 고지도를 가장 많이 모으고 연구한 그런 분입니다. 상고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오재성 씨한테도 상당한 고마움 빚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가 중국 본토에 영토를 갖고 있었다는 주장은 삼국사기로도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구려 동쪽에는 신라가 있고 남쪽과 백제 동쪽에 신라가 있다. 이런 그 신구당서에는 있어요. 이것도 역사 지리에 있어서 연구를 해서 통합할 부분입니다. 고민입니다. 요즘 책보고라는 같은 데서는 열심히 그 지명을 대륙에서 찾아서 지도를 그리고 있죠. 전부 오늘 중원 지역입니다. 평야지대. 그 다음에 대륙 신라 강역에 대해서 또 다른 백제와 신라의 영역을 표시한 지도가 있고요. 그래서 삼국의 위치를 이제 대륙으로 보는 것이 있는가 하면 환단곡이 주장은 신라는 진안이다 해서 만주 쪽에 있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군조선의 유민들이 신라 땅까지 이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는 진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대륙 신라에 대한 얘기를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기훈 선생의 한국 고대사 진실. 그는 그 중국 사설을 많이 연구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전공한 그 교사이기도 했고요. 그분은 중국 사설을 그리고 중국에 가서 이제 그 중국인 스승을 모시고 석사, 박사 이런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 연구 결과를 계속 논문으로 발표하는데 그 위치를 이렇게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해와 그 다음에 갈석산 이런 부분을 현재 발해가 아닌 중원과 가까운 그런 쪽으로 이제 다 비정을 하고 있고 보십시오. 부여, 고구려, 백제의 위치가 다 대륙에 있죠. 장성 북쪽에 부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대륙 신라설, 대륙 삼국설에서 주장하는 신라가 양자강 유역에 있었다라는 것과는 상반되게 전부 옛날 고조선의 그 진조선 자리에 신라를 비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환단곡이 상생방송에서 주장하는 신라는 진안이다라는 것이 같고요. 또 대륙 신라를 주장하는 앞서 보신 그것과의 어떻게 이거를 연결할 것인가? 저는 현재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수서 동의열전에서 그 나라 왕은 본래 백제 사람이었는데 바다로 도망쳐 신라로 들어가 마침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이것을 백제 동성왕 모대를 의미한다는 그런 내용의 참한 우리 역사 모임의 기사 내용이고요. 다음 신라 전기사 계속됩니다. 22대 지증왕 법흥왕 때 국력이 신장된 것 다 아시는 바입니다. 행정 조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 고구려 전기사로 넘어갑니다. 고구려 건국 시기를 늦춘 일본인 사학자들이라는 걸로 해서 서기전 37년, 신라가 서기전 57년이죠. 37년 건국설, 그리고 19년 후인 18년인가요? 19년 백제 건국설, 이렇게 이제 삼국사기에 짜져 있죠. 그런데 북한 역사학계에서는 서기전 277년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김부식 자체도 논하여 말한다. 이게 논하여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로 적시하지 않고요. 고구려는 진한 이후 중국의 동북 모퉁이 사이에 있었다. 서기전 3세기. 그러니까 그때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북한 역사학계가 서기전 277년 건국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신용우 박사 같은 경우에는 서기전 217년 건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그러면 그로부터 19년 후인 서기전 198년이 되나요? 백제의 건국이 따라오겠죠.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서 신용우 선생이 강의했던 내용 중에 기원전 217년설 관련된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본 것입니다. 고구려 전기사 계속됩니다. 건국 사화 내용 쭉 설명이 돼 있고요. 초기 도읍지와 강역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녀산성이라든지 길림성 집안현 이런 거는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고려 땅은 고구려를 말합니다. 본래 고죽국이다. 하북성 노룡현 많이 익숙한 장소죠. 의무려산이 있던 의주 쟁점이 많은 사안입니다. 고구려는 요동 동쪽 천리에 있다. 남쪽은 조선 예맥, 동쪽은 옥저, 북쪽은 부여와 접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전부 역사 지리학에서 통합이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전기 고구려의 정치제도나 영토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후한과의 충돌 내용들, 여기 공손씨 일가의 등장과 몰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서한평현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 부분. 백제 전기사입니다. 여기서도 대륙백제와 열도백제 이야기가 특징적입니다. 천문관측지는 요서다. 그 다음에 백제의 담로 문제 공부할 부분이 많습니다. 서기 9년 마한을 멸망시켰다. 가야입니다. 42년부터 562년 건국년대 있죠. 일본 사학자들은 3세기에 건국을 해서 임나 일본부로 해서 거꾸로 일본이 임나 일본부를 설치해서 가야를 지배했다. 지역을. 그게 점점 넓어져서 오늘날에는 호남 호서 가야까지 넓혀놓고 있고 경북 북부 지역까지도 임나 일본부의 지역으로 강역을 자꾸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 다음에 김수로 왕 구봉 가락 구촌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허왕후 얘기 나오죠. 김씨 허씨들 그리고 인주이씨 이자겸에 난 인주이씨들 이게 가락 종친회의 성씨들 같은 뿌리라고 하죠.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가야 불교는 남방 불교, 파사석탑, 그 다음에 장유화상과 그 일곱 형제들이 일본에 가서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야의 성장과 멸망. 초기에는 꽤 나름대로 강대국으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버풍왕의 항복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김유신이 나오죠. 가야계의 일본 열도 진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 사라진 가야, 일본 열도에서는 고분시대 전개, 조먼 야요의 고분시대로 이어지는 이것이 이쪽 한반도에서 건너간
일본의 역사의 시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의 가야의 역할들이 꽤 컸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최씨 낙랑국, 신채호의 그 연구 결과라고 하죠. 이게 낙랑군과 낙랑국이 따로 있었다. 이걸 식민사학에서 같은 것으로 한사군 낙랑군으로 포장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조작한 유적과 유물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점재현 신사비 대표적이죠. 북경 유리창가에서 유물을 구입해서 북한 땅에서 발굴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한 것이죠. 음루 동옥저 예.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 가운데 동쪽 바닷가에 있었던 나라들이다. 이것도 역사지리에서 통합해 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조선의 거수국들에 대해서 제후국을 말합니다. 민족 귀속성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루, 숙신, 말갈, 여진, 만주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범주를 설정할 때 이 족속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대방 동남쪽 큰 바닷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외의 이동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양자강 유역에 살던 외인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땅은 대략 회계통야의 동쪽에 있고 오늘날 절강성, 복건성, 해남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양자강 유역에 살던 외인들이 발해의 섬에 있던 외인들 위로 올라가서 발해의 낙랑 바다 중에는 외인이 있어서 섬들에 또 옮겨서 살았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한서지리지의 기록이 있고요. 다시 거기에서 한반도 서북부와 서남부를 거쳐서 일본 열도로 이동했다. 여기서 실질적인 일본사가 시작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세기에는 가야계가, 5세기에는 백제계가 우세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지리학 관련해서요. 우리 고대 국가 위치를 찾았다. 10권의 그 내용을 전우성 씨가 책을 저술한 것이 있는데 우리 고대 국가의 위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책도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